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잣도박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국산 브랜드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한 르노의 7년 만의 신차 그랑 콜레오스입니다. 이 차량은 현재 판매 중인 르노 라인업 중에서 가장 큰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그랑 콜레오스는 3세대 모델로 우리나라에서는 1세대가 QM5, 2세대가 QM6로 판매되었죠. 이번 그랑 콜레오스는 프랑스가 아닌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 지리 자동차의 CMA 플랫폼을 사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류의 L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 부분은 소비자에게는 중국 브랜드와 합작이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그럼 플랫폼을 공유하면서도 르노만의 색깔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그랑 콜레오스가 어떠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랑 콜레오스의 가격은 2.0 가솔린 터보 모델 3,495만원부터 시작되며 제가 시승한 그랑 콜레오스는 1.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고 에스프리 알핀 트림으로 기본 가격은 4,352만원입니다. 추가된 옵션은 세틴, 어반 그레이, 보스 오디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총 가격은 4,602만원의 차량입니다. 경쟁사 차량과 동일한 옵션으로 비교했을 때는 산타페가 4,946만원, 소렌토는 5,081만원으로 가격에서 메리트가 있으나 옵션은 다소 부족합니다. 옵션에 대해서는 잠시 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랑 콜레오스의 디자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날렵한 변신입니다. 기존의 둥글둥글한 QM 시리즈에서 벗어나 각진 디자인과 굵은 직선의 캐릭터 라인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특히 굵직한 파워돔이 자리 잡은 보닛 덕분에 차량이 한층 더 크고 유압감 있게 보이죠. 다만 식류의 L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주간 주행등과 호미등은 거의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엠블럼의 디자인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전면부의 는 모양의 주간 주행등과 LED 라이트의 조화는 눈을 사로잡는데 웰컴 애니메이션이 빠진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라이트로 탑승객을 반겨주는 부분인데 말이죠. 그릴은 참 인상적입니다. 크고 당당한 그릴은 브러시드 알루미늄 재질의 로장주 로고 덕분에 국산차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입차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여기에 파란색의 에스프리 알핀 트림만의 특징이 더해져서 독특함을 배가시킵니다. 한마디로 중국차 같은 느낌 전혀 없습니다. 범퍼 하단부 디자인도 날렵하고 근육질 느낌이 물씬 납니다. 에어 인테이크와 에어 커튼의 파란색 무늬가 잘 어우러져 디자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옆면 디자인도 인상적입니다. 예전 르노의 디자인을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굵직한 직선들이 캐릭터 라인을 형성해 스포티한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팬더에 붙은 에스프리 알핀 배지가 강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사이드 미러와 윈도우 몰딩이 적용된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차량의 날렵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도어 하단부의 파란색 무늬도 디자인을 심심하지 않게 만드는 재미있는 요소죠. 도어 캐치와 주유구 커버의 독특한 아이콘으로 센서 위치를 표시한 디테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디자인에 신경 많이 썼네 라는 생각이 들죠. 다만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체결감이 조금 장난감 차를 만지는 느낌을 줍니다. 이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도어 잠금 기능은 수입차 수준으로 다양하게 제공되어 이 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루프라인은 유려하게 흐르는 곡선이 인상적이어서 SUV 쿠페 같은 느낌을 주죠. 후면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 무광의 세틴 어반 그레이 컬러 때문인지 순간 아우디 Q8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디테일은 Q8에 비해 부족하지만 후비등 주위에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다만 주간 주행등과 마찬가지로 웰컴 애니메이션이 지원되지 않아 디자인은 멋있지만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휠은 245, 45, 20인치의 다크 틴티드 투톤 피크 알로이 휠은 에스프리 알핀 트림 전용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차를 한층 더 스포티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랑콜레오스의 실내 디자인은 한눈에 봐도 수입 브랜드의 감성을 참고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의 DNA가 느껴지는데 조수석에서 실내를 바라보면 센터 디스플레이와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덕분에 신형 E클래스의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센터 콘솔에는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어 GLE의 디자인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기에 공조기는 아날로그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하여 운전 중에도 편하게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OTA도 가능하여 기능 추가나 개선, 소프트웨어 최적화 펌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랑콜레오스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12.3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 D컷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바, 블랙 앙카타라 트림, 블랙 인조 나파 가죽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깔끔하며 글씨들은 큼직하게 표시되어 운전 중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행보조 기능 아이콘이 하얀색 바탕 위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점과 기능 사용 시 반응이 느리고 애니메이션이 버벅이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샀는데 버벅거리는 느낌이랄까요? 여기에 도로 한계 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주행하면 방향 지지등 소리나 다른 작동음은 아예 음소거를 해버려 속도에 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방향 지지등 소리까지 꺼버리는 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맵을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도로 주변을 카메라로 읽어 차량 크기와 형태에 따라 인식하는 디테일은 탁월합니다. 디스플레이는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며 계기판과 훨씬 나은 반응 속도와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테마도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대부분 기능들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시트 편의 사양을 공조기 메뉴에서 조절해야 한다는 점은 의아합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비게이션은 T맵이 설치되어 쉽고 빠른 길찾기가 가능하죠.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운전석에는 안 보이는 게 맞지만 조수석에 앉아도 화각이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어 마치 옛날 LCD 모니터에 초창기 TL 패널을 보는 것보다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빠르게 작동하고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 유튜브를 보기에도 편하지만 기본으로 설치된 시네마 어플은 실행 속도와 영상 재생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 부분 역시 최적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D컷 스티어링 휠은 적당한 크기와 잡았을 때 느낌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르노의 차량들이 핸들링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스티어링 휠은 그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자식 기어바는 요즘 보기 힘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을 자랑합니다. 다만 예전 볼보 차량처럼 R, 중립, 드라이브로 순차적으로 변속되는 방식이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실내 재질은 차량 가격에 어울리는 적어도 저렴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데요. 특히 곳곳에 에스프리 알핀의 색상으로 스티치를 더해 가죽이 아닌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가죽의 느낌을 잘 전달합니다. 알칸타라 역시 아낌없이 사용되어 센터 페시아와 도어 부분에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청장도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되어 있으며 재질은 다른 차량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페달도 미세하지만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수입차보다 국산차가 실내 재질 면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약 64가지의 색상과 다양한 모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도어에만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좌석 시트는 인조 나파 가죽으로 된 에스프리 알핀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모양과 알핀 로고와 프랑스 국기가 돋보이죠.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를 운전석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 조절 기능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착자감은 단단하면서도 편안하여 장시간 운전해도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합니다. 머리 공간도 넉넉해 답답함 없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인조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시트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공간은 성인 2명이 카시트를 설치한 후에도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고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아도 다리 공간과 머리 공간 모두 넉넉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도 앞좌석 시트에 닿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며 시트 각도도 취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각도가 적절하여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합니다. 가운데 좌석도 센터 터널이 낮아 성인 3명이 탑승해도 큰 불편함 없이 앉을 수 있죠.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 시트 각도는 소렌토가 조금 더 누워있고 다리 공간은 그랑 콜레오스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외 창문은 100% 다 열리고 컵홀더의 디자인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랑 콜레오스의 편의 사양은 오토 하이빔, 오토 홀드,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앞좌석 워크인 스위치, 뒷좌석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3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보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랑 콜레오스의 편의 사양을 살펴보면 경쟁차에 비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뒷좌석 햇빛 가리개가 빠져 있다는 점은 이 정도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 보조 기능은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시내 주행 시 정차된 차량을 빠르게 인식해 부드럽게 제동과 가속을 조절하며 운전자에게 전혀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 중앙 유지 기능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은 시속 65km 이상의 속도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다시 활성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자동 차선 변경이 가능할 때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녹색으로 표시해주는 점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증강현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제네시스나 일부 수입차의 증강현실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테마는 깔끔한 디자인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만족감을 주며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머플러에서 불꽃이 나오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이스터 에그처럼 포함되어 있어 소소한 즐거움을 더합니다. 그러나 증강현실 테마는 오히려 정보가 간소화되고 경로 안내도 기본 테마만큼 직관적이지 않아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고 시트 폴딩을 지원합니다. 기본 공간은 633리터로 경쟁 차량 중에서는 가장 작습니다. 길이 130cm의 캐리백을 세로는 힘들지만 대각선과 가로로 쉽게 수납이 가능하고 시트 폴딩을 할 경우 4개는 편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시트 폴딩 시 2034리터로 확장되어 성인 2명이 차박을 즐기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트렁크 하단에 추가 수납 공간과 12V 시가잭이 있어 실용성을 더합니다. 어라운드 뷰는 아주 좋은 화질과 투명 바디 기능, 다양한 화각, 3D로 주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명 바디 기능은 수입차에서도 보기 힘든 기능으로 국산차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초당 프레임 속도가 다소 낮아 화면이 지속적으로 끊겨 이로 인해 실제 사이드미러와 카메라 화면의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화질을 조금 낮추더라도 초당 프레임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 연결이 가능하며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보스 오디오 시스템은 10개의 스피커와 12개의 채널을 자랑하며 퓨어 사운드 음장과 저음, 중음, 고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입체감을 잘 살리면서도 잡음 없이 깔끔한 고음과 저음을 전달합니다. 수입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음질을 제공합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르노 그랑클레오스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은 엔진 1.5리터 직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싱글 전기 모터, 엔진 출력 144마력, 23.5kgm, 전기 모터 출력 136마력, 32.6kgm, 합산 출력 245마력, 미션 3단 오토 미션, 전륜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전륜 구동, 타이어 금호 타이어 크루젠 HP71, 브레이크 앞 1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1780kg, 복합 연비 리터당 15km, 배터리 용량 1.64kWh,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 제일 중요한 엔진과 전기 모터의 전환이 확실히 르노 아르카나보다 더 개선되어 그 어느 브랜드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가속력은 어떨까요? 제가 직접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시속 0에서 100km 기록이 주행 모드에 관계없이 8.65초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속도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급가속을 할 경우 타이어 슬립이 일어나면서 토크 스티어가 발생해 이 점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시속 70km가 넘어가면 전기 모터의 개입이 줄어들고 엔진의 성능으로 가속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시속 80에서 120km의 가속력은 6.05초로 시속 100km 이하의 가속력보단 조금 아쉬운 가속력이지만, 이 정도 가속력은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1.5 터보, BMW X4 20D와 비슷한 가속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력으로 따지면 170에서 180마력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스프리 알핀 트림 한정으로 20인치의 휠로 구성되어 있는데 19인치 휠에서는 조금 더 좋은 가속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전기 모터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면서 꽤 강한 펀치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꽤 쏘는데? 싶은 순간이 있지만 이 느낌은 아주 짧게만 지속되어 실제 운전에서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악셀 페달이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살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브레이크 페달은 약간 둔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이 느낌은 예전 아우디 차량의 브레이크 감도와 비슷합니다. 다소 의아할 수는 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보기 드문 회생제동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기능과 순수 제동력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를 일부러 둔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누구나 부드럽게 차를 정차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회생제동은 설정을 높음으로 맞추면 약간 강한 제동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전기차 수준의 회생제동은 아닙니다. 특히 회생제동이 처음부터 바로 느껴지지 않고 엔진 브레이크 이후에 부드럽게 개입해 매우 매끄러운 제동감을 제공합니다. 자동으로 설정할 경우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증가되지 않을 정도로만 개입해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해서 꽤 만족스럽게 사용하였습니다. 제동력 측정은 아쉽게도 이번에 테스트를 못해 다음 시승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들링에 있어서 르노는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이번 그랑콜레오스에서도 르노 특유의 탁월한 핸들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내 주행이나 와인딩 코스에서 차의 크기에 비해 빠르고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어 경쾌한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합니다. 코너에 진입할 때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느껴지지만 크게 거슬리지 않으며
급코너가 많은 와인딩 코스에서도 차량의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반응해줍니다. 다만 코너를 돌면서 가속을 하면 타이어 스키드음과 슬립이 잠깐 발생하는데 정확한 코너링 성능은 추후 제대로 된 시승 코스에서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랑 콜레오스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MVH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정숙성은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차 시 소음은 35dB, 시속 80km 주행 시에는 48에서 51dB로 동급 차량은 물론 수입차와 비교해도 매우 조용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이 차는 정말 조용하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승차감 테스트는 부산 르노 공장 앞에서 시작해봤습니다. 이곳은 공업단지라 도로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오스는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충격 흡수와 잔진동 억제를 보여줍니다. 특히 깊은 맨홀을 지날 때 충격과 진동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스펜션이 최대한 실내로 유입되는 충격을 막아줘 예상 외로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했습니다. 반지턱을 넘을 때의 충격 흡수는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이 정도면 괜찮네 수준으로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카메라의 흔들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잔진동 흡수율이 좋고 요철을 넘을 때는 요철이 있구나 정도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다만 터널 내의 콘크리트 도로에서는 피칭이 발생해 차가 앞뒤로 약간씩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아쉬움이 남죠. 전반적인 MVH 수준은 동급 경쟁 모델보다 조금 더 나은 편이며 특히 정숙성에 있어서는 오르막길에서도 엔진 소음이 거의 억제되어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연비 부분도 살펴볼까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km로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고속도로와 시내 주행을 합쳤을 때 리터당 19.9km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연비에 신경을 쓴다면 리터당 20km는 기본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죠. 와인딩과 가속력 테스트 후에도 리터당 16km를 기록했으니 연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르노 그랑클레오스 에스프리 RP는 어떠셨나요? 먼저 파워트레인 성능을 보면 경쟁 차량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는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전기 모터와 엔진 간의 부드럽고 빠른 전환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이 점은 일상 주행이나 연비에서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MVH와 연비 측면에서는 그랑 콜레오스는 동급 모델보다 한 발 앞선다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르노가 이 차량의 하드웨어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느껴지는데 다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데 AP 성능은 충분하지만 최적화가 부족한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계기판에서 자주 느껴지는 버벅거림과 시트 편의 사양의 부족한 편의성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죠. 이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그랑 콜레오스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거라 생각되네요.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차후 시승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이상 르노 클레오스 에스프리 알핀의 간단 시승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찻도박이었습니다.